2002년 1월 23일 오전 2시 35분경 일본 시즈오카현 미시마시의 한 도로 공사 현장을 지나던 트럭 기사는 길가에 어떤 검은 덩어리 같은 것에서 불길이 확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다가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트럭 기사가 불길 속에서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사람의 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키 155에서 160cm가량의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시신은 웅크린 자세로 전신이 거의 탄화되다시피 새까맣게 불타버린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요, 그 사건 주위를 싹 살펴보는데 깨끗했어요. 다툼의 흔적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는 자살인지 타살인지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피해자 여성의 그 다 타버린 시신을 확인하는데 딱 하나가 눈에 띄는 겁니다. 피해자의 갈색 후드 점퍼 소매에 테이프로 양 손을 뒤로 결박한 듯한 흔적이. 거기다 이뿐만이 아닌 시신의 입가에도 테이프가 소량 남아있었고 시신의 피부에도 살아있을 때 화상을 입어 생긴 듯한 물집 등의 생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살아있을 때 화상을 입었다. 시신은 불타 죽었는데 그렇다면 범행 당시 이 범인은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나 등유 같은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는 건가? 거기다가 피해자의 유류품 일부에서 한 사람의 DNA까지 확인됐습니다. 즉 타살. 너무 끔찍합니다. 산채로 불태워 죽인 거예요. 경찰은 바로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발견 현장 인근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색과 탐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여성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미시마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당시 19살이었던 야마네 사치코. 이미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이 사치코의 부모님이 딸의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죽인 후에 불태워도 나쁜 놈이고 너무 끔찍하다 하는데 이놈은 피해자 사치코를 19살이었던 사치코를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보니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치코의 대인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자친구나 스토킹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류품에서 발견된 DNA를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다 조사하는데 깨끗해.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이거 누구야? 이 때문에 두 번째로 경찰은 설마 이거 묻지마 범죄인가? 이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어요. 당시에 조금 이상했던 건 시신이 발견된 장소 혹은 집 혹은 학교에 사치코의 소지품인 핸드폰, 지갑, 가방 등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 사건 당시 사치코가 타고 나갔다는 자전거도 어째서인지 시신 발견 주변에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치코의 자전거, 핸드폰, 지갑, 가방 등 아무것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 범인이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유를 어디서 산 걸까? 분석에 들어갔어요.
확인해 봤더니 미시마 시내에 주유소 딱 2곳에서 이거랑 똑같은 등유를 판매하는구나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에요. 주유소 2군데 중에서 범인이 정확히 어딜 가서 언제 몇 시에 구입을 한 건지 뭔지 이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한동안 수사가 난항에 빠져있던 중 각종 증거물 분석을 통해 지역 내 요주 인물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당시 29살 하토리 주니아라는 남성이 사건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때 하토리 주니아는 사회에 없었어요. 뺑소니 혐의로 체포돼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깜빵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은 2002년 7월 11일 깜빵으로 가서 하토리 주니아를 만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야, 네가 사치코 죽인 거지? 당연히 하토리 발뺌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걔가 누군데요? 이에 경찰은 사치코 살해 혐의가 있음을 고지하고 하토리의 타액을 채취, 유전자 감식을 실시합니다.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한 사람의 DNA 나왔었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려고. 그 결과 현장의 유류품에 남아있던 DNA와 하토리의 DNA가 일치로 확인됩니다. 역시 네가 죽인 거구나. 범인 찾았다. 이에 수사본부는 하토리 주니아를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후 납치 및 감금, 강도 등의 혐의로 7월 23일에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이때 하토리는요.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건 당일날 밤 피해자를 편의점에서 만났었습니다. 성관계도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그거 강제로 한 게 아닌 서로 합의하에 한 거였다고요. 무슨 내가 강간을 하고 죽였다는 거야? 잘 알고 수사하세요. 엄한 사람 몰지 말고. 이렇게 계속 살인 강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요. 경찰은요 98%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범인 맞다고. 얘를 어떻게 자백하게 만들지? 수사진의 노력 덕분인지 다음날 하토리는 납치 강금 혐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해요. 사실 내가 죽인 게 아니라요. 그날 함께 있었던 외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죽인 거예요. 계속 거짓말. 이에 경찰은요. 자백을 안 하니까 결정적인 살인의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토리의 차에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하토리의 차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새끼 미리 다 알고 사건 직후 폐차시켜놨네. 하지만 여기서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추적 끝에 이 폐차시킨 하토리의 차 타이어를 찾아내요. 정말 대단합니다. 폐차된 차의 타이어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경찰은 현장 인근에 남은 스키드 마크와 대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경찰이 기가 막히게 하토리의 주변을 수색하면서 하토리가 사치코를 납치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테이프, 플라스틱제 말통, 그리고 시신 발견 현장에서 찾지 못했던 사치코의 자전거 등 물증을 우르르 찾아냅니다. 하토리가 살인했다는 증거 다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하토리 어떻게 더 발뺌을 하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증거가 없으니 거짓말 살살 쳐댔는데 증거가 나왔으니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죽였습니다. 사치코에게 등유를 끼얹고 산채로 불태웠다고 사건 당일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토리가 말하는 사건 당일은 이렇습니다. 2002년 1월 22일 밤 11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사치코를 보고 이놈이 쟤 좀 이쁘네 싶어서 차 안에서 말을 건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이뻐요.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이런 핫토리의 말에 사치코 싫었던 거예요. 아 뭐야.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사치코가 이때 그를 전혀 상대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핫토리 입장에서는 와, 좀 이쁘장한 애가 튕기네. 해보자는 건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 오늘 너랑 어떻게든 성관계 가진다. 그래서 사치코를 앞질러가 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치코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치코가 앞에 딱 나타나자 핫토리는 자전거 앞을 가로막고 아이 왜 그래, 같이 좀 놀자니까 하면서 계속 추근답대요. 얼마나 싫어요. 그 늦은 저녁에 사람도 없고 안 그래도 일 끝나고 피곤해 죽겠구만. 그러니까 이때 사치코가 왜 이러세요 하면서 심하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눈깔이 돈 핫토리 바로 사치코를 힘으로 제압, 그대로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속 도로변으로 끌고 가 강간한 뒤에 경찰에 신고하면 강간 사실 다 퍼트린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냥 이러고 다시 풀어줬으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치코를 적당히 인적이 뜸한 장소에 내려놓고 그대로 달아날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치코를 차 뒷좌석에 다시 감금하고 미시마 시내로 돌아오는데 딱 이때 평소 핫토리와 같이 자주 마약을 하던 동료가 핫토리한테 마약 주사기를 갖다 달라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딱 이 타이밍에 핫토리도 마약쟁이였어요. 이래저래 강간하고 한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마약 생각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 새끼가 내 마약 본능을 깨우네. 이 전화를 받자마자 마약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이씨, 얘를 괜히 풀어줬다가 다 경찰에 꼬지르는 거 아니야? 나 잡히면 마약한 것도 걸릴 거고 그러면 우르르 다 걸리는 건데. 머리 아파지는데. 신고 안 할 거라는 얘 말을 어떻게 믿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과는 달리 결국 사치코를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 그녀를 결박한 뒤에 전신에 등유를 끼얹고 불을 지른 뒤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망간 겁니다. 신고할까봐 무서워서 산채로 불태우고 도망간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죽든지 말든지. 난 얼른 친구들과 마약하러 가야 돼. 안녕. 사람을 산채로 불태워놓고 친구들과 마약하고 놀았습니다. 결론은 헌팅과 마약 때문에 죽인 거예요. 마약하고 싶은데 걸리적거리고 괜히 애가 신고해버리면 더 머리 아파지고 피해자인 사치코의 말 못 믿겠고 그냥 아싸리 죽이는 게 마음 편하겠다. 시신 발견 현장에서 사치코의 소지품이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왜? 핫토리가 다 가져갔으니까. 소름 돋게도 핫토리는 잔인하게 사치코를 죽인 그 바로 다음날 평소처럼 자기가 근무하는 건설회사에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 사치코의 자전거를 근처 강에 버리고 그 외의 소지품들도 시내의 편의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친구 집에서 불태우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이놈은요 1972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벽이 뭐만 있으면 훔쳐. 그래서 동네에서 문제아로 소문 나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절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돼서 수감 상태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소년원에서 갓 출소한 이후에는 철근공 등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 얼마 일도 못해요. 바로 17살 때 나쁜 짓을 또 해서 중등 소년원에 다시 수감됩니다.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는 누나가 사는 오키니와로 건너가 약 1년 동안 일을 하며 지내다가 후에 미시마시로 돌아와 스낵바 종업원 등으로 일했는데 이때도 또 도벽, 또 훔쳤다가 걸려가지고 절도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어요. 그놈의 손모가지를 잘라내야 안 훔칠라나? 20살이 된 1990년도에는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2 자녀도 낳아요. 보통 아버지가 되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놈은 똑같았습니다. 1990년 결혼한 그해 12월 마약 단속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관찰 포함 집행유예 4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범이랑 노상에서 강도짓 하다가 또 걸려요. 그래서 강도치상과 공갈, 절도죄로 징역 4년 6개월 받습니다.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고 한날 밖에 나가가지고 헛짓거리나 하고 다니는데 복역 중이던 1999년 1월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가석방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후에 하토리는 운송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인 건지 전처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경부터는 전처 그리고 2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채 안 돼서 2002년 1월 23일 이런 일을 또 벌인 겁니다. 아니, 한 여성이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웬 이상한 놈 하나 만나가지고 너무 끔찍하게 죽은 거잖아요. 재판으로까지 넘겨진 하토리는 잘못했다, 반성했다는 식의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심인지는 모르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측은 하토리에게 갱생 의혹이 부족하다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심인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하토리에 대해서 일본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재판부 2005년 3월 29일 사형 때렸습니다. 피고의 규범의식이 현저하게 희박하고 갱생 의혹이 부족하며 범죄 성향이 뿌리 깊고 범행의 죄질도 매우 악질적이라고. 그리고 하토리의 사형 집행은 7년 후 바로 집행됐습니다. 2012년 8월 3일 하토리의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집행됐어요. 이 사건이 되게 이례적인 사형 사례로 화제가 됐었다고 해요. 왜냐면 보통 사형은 아무리 못해도 피해자가 4명 이상일 때 많이 때려지게 되는데 오늘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잖아요. 거기다 이 하토리 주로 도벽으로 인한 절도 전과, 강도 전과 이 정도만 있었지 살인 같은 중범죄 전과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무기징역이나 몇십 년 이렇게 정도 때려지는데 그런데 사형이 때려졌습니다. 이게 되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 죄 없는 안면도 없는 여자를 산채로 불에 태웠다는 게, 그러고도 반성이나 미안함, 죄책감 이런 걸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쇼하는 게 딱 보였다는 게 크게 작용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 피해자가 무슨 죄예요.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 피해자에게 깊게 사죄하고 범행의 순간을 후회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범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단 1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일본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